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2021년 루키 쿼터백 6인방 소포머 시즌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m at a good spot. Obviously, there's still a lot of room to grow, but more confident, more comfortable out there with the offense and my teammates around me. So, ready to keep progressing and head into this season. 첫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휴스턴 텍산스의 데이비스 밀스입니다. 밀스는 21년도 드래프트에서 이 3라운드에 휴스턴 텍산스에게 뽑히면서 생각보다 준수한 시즌을 보였어요. 이 3라운더 쿼터백이 이 루키 시즌에 곧바로 선발로 나서면서 물론 팀 성적은 꽤 좋지 않았지만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준수한 활약을 전체적으로 펼쳤고 스탯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필름상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에서 루키치고 그리고 3라운더 출신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이 또 다른 덱 프레스캇 같은 쿼터백을 뽑아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를 받기도 했었고, 또는 새로운 진정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기 전까지 데이비스 밀스라는 이 쿼터백을 브릿지 쿼터백으로 사용하면서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최대한 잠재력을 한번 이끌어내면서 키워보자, 이러한 자신감을 만들어주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시즌 평가했던 내용은 밀스는 분명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준수한 능력을 가진 선수다. 하지만 이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보이는 선수이고, 그가 결국엔 그것을 깨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백업 쿼터백으로서의 커리어나 또는 이 선발 쿼터백이 없는 이러한 팀들에게 있어서 자코비 브리셋이나 테일러 하이니키나 이러한 그냥 브릿지 쿼터백 유형으로서의 커리어가 펼쳐지지 않을까. 만약 최고의 포텐을 터트린다면 피츠 매직, 이 라이언 피츠 패트릭처럼 그러한 좋은 시즌을 보일 수도 있는 팀을 간간히 몇 번의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거나 한두 번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유형의 쿼터백이 한계가 아닐까라는 평가를 내렸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소포머 시즌, 올 시즌 2022년 시즌을 바라봤을 때 들었던 결론. 일단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의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21년도에도 꼴찌를 했지만 22년도에도 꼴찌를 했고 23년도에도 감독이 바뀌면서 반등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그 최하위권의 현재 탤런트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은 제 생각에는 작년 시즌에는 1년 차의 좀 연장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따로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대폭발 성장을 해낸 것과 달리, 또는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동기인 이 쿼터백들이 다른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현함으로써 매 경기 하이라이트성의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준 것과 달리 데이비스 밀스는 또 한 번 준수하지만 굉장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선보였어요. 일단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의 가장 큰 강점은 침착함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이 밀스는 분명 준수해요. 모든 부분에서 준수한데 운동 능력, 어깨, 판단력, 패스, 정확성 모든 부분에서 정말 준수합니다. 포켓 안에서도 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 필드를 스캔할 줄 알고, 그리고 쿼터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선수예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패스 플레이 또는 RPO 플레이 액션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해낼 수가 있고, 만약 좋은 디펜스를 가지고 있고 좋은 러싱 오펜스를 가진 팀에 있는 쿼터백이었다면 데이비스 밀스는 분명 평균급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휴스턴 텍산스는 그러한 팀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팀이죠.
리그 최하위의 팀이었고 탤런트라는 면에서 이 텍산스의 오펜스는 정말 암담했어요. 뭐 레러미 턴시를 제외하면 오라인도 그렇게 안정적인 팀이 아니었고 그들의 리시버는 뭐 쿡스를 제외하면은 정말 답도 없는 수준이었고 뭐 런닝백 새롭게 발굴한 뭐 피어스가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전체적인 오펜트 탤런트가 굉장히 아쉬운 팀이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쿼터백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팀이었어요. 쿼터백이 물론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정말 아쉬운 팀이지만 어쨌든 쿼터백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데이비스 밀스는 충분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본인조차도 어쨌든 별다른 서포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결국 이 밀스의 단점으로 꼽히는 한정적인 어깨, 이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은 일관성 있게 이 딥볼 애큐러시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뭐 1대1 패스, 뭐 50-50, 뭐 백숄더 스로우 이러한 볼들은 물론 뭐 딥 컴백 라우트, 뭐 딥 아웃 라우트 이러한 좀 어깨가 많이 필요한 이러한 패스 플레이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였어요. 정확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어깨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은 굉장히 느리게 가요. 그리고 공의 뭐 궤적이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 뭐 긴 포물선을 그리면서 굉장히 느리게 향했고 결국 이 패스 플레이의 제한성을 스스로 두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오펜스의 발목을 잡게 되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이 딥볼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뭐 인터미디에이 아리아나 뭐 숏 에리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비스 밀스는 어쨌든 패스의 정확성이 일관성 있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또한 오라인의 프로텍션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이 디시전을 길게 끌고 간다는 단점, 포켓 안에서 침착하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뭐 장점이죠. 좋은 점이죠. 하지만 우리 팀의 오라인이 좋지 않아요. 우리 팀이 프레셔에 금방 뚫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공을 잡고 침착성을 본인 혼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본인들의 오라인이 뭐 급박하게 뚫릴 수 있는 것을 예측해내야 하고 본인이 빨리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데이비스 밀스는 오케이 나는 침착해 나는 안정적이야 이러한 단점, 이 장점이자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색들을 피하지 못하였어요. 또한 이 애슬릿으로서의 데이비스 밀스는 굉장히 부족한 쿼터백이었어요. 이 모빌리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 때때로 뭐 존 리드, 옵션, 플레이드 이러한 것도 선보이긴 했지만 뭐 사실상 별로 효과는 좋지 않았고요. 뭐 모빌리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플레이를 연장시키기까지는 역부족이었고 이를 통해 오펜스의 옵션을 디펜스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수준에 그치지 못하였어요. 결국 포켓 패서로서의 자질이 뛰어나지 않은 데이비스 밀스, 그는 운동가로서 그것을 만회할 수도 없었고 결국 충분한 서포팅을 해주지 못하는 팀 상황과 함께 데이비스 밀스는 분명 효과적이지 못한 쿼터백이었고 1년차에 이어서 2년차에 그렇게 큰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 정체된 시즌을 선보였어요. 작년에 잘 되면 저는 뭐 피츠 매직, 피츠 패트릭과 같은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제 기대는 사실 변하진 않았어요. 데이비스 밀스는 아직도 준수한 툴을 가진 준수한 쿼터백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코비 브리셋, 뭐 테디 브리지워터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상을 뭐 덱 프레스캇 또는 뭐 컬크 커즌스 더 높은 레벨의 쿼터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아직도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2년차에 어쨌든 본인 팀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충분한 서포팅을 받지 못한 데이비스 밀스는 어쨌든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선보였고 매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 쿼터백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항상 매 경기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 팀이 밀스를 포기하지 않고 밀스 또한 본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어쨌든 데이비스 밀스는 1년 정도는 더
활약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 휴스턴 텍산스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만약 데이비스 밀스에게 기회를 1년 더 주거나 또는 데이비스 밀스가 다른 팀에 가서 또 다른 기회를 받게 된다면 이 선수에게 있어서 1년은 더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2년차에 있어서 1년차에 비해 동일한 그런 물음과 그런 단점들을 해소하지 않았고, 또 한 번 2년차에도 1년차와 똑같은 그러한 아쉬움과 물음을 연속적으로 이어간 데이비스 밀스의 퍼포먼스. 휴스턴 텍산스는 분명 뭐 케이스 키넘이라는 또 다른 베테랑 쿼터백과 계약도 하기도 하였고, 이 2년차의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에 있어서 확신을 하지는 못한 모습 같아요. 결국 또 다른 베테랑 쿼터백을 데려오게 되었고, 어쩌면 루키 쿼터백을 뽑음으로써 아예 데이비스 밀스라는 쿼터백을 뭐 트레이드 카드로 이용해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하자면 데이비스 밀스는 분명 현재 올 시즌 2년차까지 봤을 때 분명 포기하기엔 좀 아쉬운 쿼터백이에요. 좋은 런 게임, 뭐 디펜스, 그리고 오펜스 탤런트를 가진 뭐 환경 속에 놓인다면 충분히 평균급의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작년에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If you look at all the rules of the NFL, whether it's free agency, the draft, the salary cap rules, whatever it is, every year is a new year, and that's what this is. And so we're all starting with a clean slate, fresh start, and it's really not anything about what's gone on in the past. It's more about moving forward. That's our theme. That's one of our themes on offense is to move forward. You know, that's what we're doing. 다음 쿼터백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맥 존스입니다. 맥 존스는 21년 1라운더로서 뉴잉글랜드에 지명이 되었고, 루키 시즌에 곧바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뭐 프로볼에 뽑히기도 하였고, 결국 뭐 톰 브레디가 이끈 뉴잉글랜드 이 프랜차이즈 계보를 이을 만한 후계자로 낙점 지었던 쿼터백이었어요. 톰 브레디와 정말 비슷한 스타일처럼 뭐 운동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 뭐 포켓 패서로서의 그런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뭐 트레버 로렌스나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2년차 시즌에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맥 존스가 이끄는 이 뉴잉글랜드의 새로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소포머 시즌 맥 존스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정말 퇴보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뉴잉글랜드 오펜스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큰 부진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 부진의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이 전 코치였던 맷 패트리샤가 이 뉴잉글랜드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를 맡았고, 그 결과 패치의 오펜스는 정말 뭐 스킴, 코칭, 뭐 리시버, 쿼터백, 뭐 런닝백, 타이트엔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냥 형편없는 모습을 선보였고, 그 결과 맥 존스라는 쿼터백도 이 전체적인 부진과 퇴보에 있어서 본인도 그것을 피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만 판단하자면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쿼터백 플레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루키 시즌보다 퇴보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맥 존스의 탓이냐, 이게 정말 맥 존스의 잘못이냐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을 구별해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먼저 패치의 오펜스가 과연 맥 존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소포머 시즌 맥 존스를 평가할 때 저는 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루키 시즌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은 이 조시 맥다니엘스 현 레이더스 감독의 오펜스 하에서 전통적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타입의 쿼터백이었어요. 빠른 판단력과 뭐 숏패스의 활용을 통한 드라이브를 지속시키고 뭐 높은 컴플리션 퍼센티지를 유지하면서, 또한 쿼터백만이 보일 수 있는 오디블과 또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이 디펜스를 조작하는 그러한 능력을 통한 공격, 런게임 위주의 매니지먼트 타입의 그런 쿼터백 플레이들, 또한 단순히
뭐 아웃사이드 그러한 안전한 패스들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중앙을 공격하고 또 빅플레이, 이 숏플레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아웃사이드로의 뭐 인터미디에이트, 딥볼 공략 등을 해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맥 존스가 1년 차에 경험해왔던 오펜스였고 맥 존스는 이것을 충분히 잘 해냈어요. 또 다른 뭐 톰 브레디 타입의 쿼터백으로 그랬기에 우리가 후계자로 기대를 모았었고요. 문제는 2년 차에 접어든 이 맥 존스가 이끄는 페이트리어츠의 오펜스는 1년 차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맷 패트리샤 코치가 새롭게 이끌었던 이 뉴잉글랜드 패치의 오펜스는 샷건 위주의 이 스프레드 타입의 오펜스로 바꾸어 놓았고 기존의 언더센터 기반의 오펜스에서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맥 존스라는 쿼터백도 결국 몇 개월 만에 다른 오펜스를 이끌어야만 했어요. 물론 뭐 톰 브레디는 43살에 이 뉴잉글랜드 시스템에서 벗어나 템파베이에서 20년간 펼치던 오펜스와 다른 오펜스를 이끌면서 1년 만에 우승을 거둔 전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맥 존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톰 브레디는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오펜스를 접해본 그런 베테랑이자 정말 뛰어난 선수이고요. 하지만 맥 존스는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선수가 1년 만에 다른 오펜스를 이끌어야 된다는 상황에 접했을 때, 그리고 뉴잉글랜드에는 템파베이처럼 뛰어난 오펜스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았어요. 이 맷 패트리샤가 원하는 이 에어레이드 타입의 오펜스는 현재 패치의 오펜스에서 전혀 성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뭐 리시버 타이트엔드들은 빠르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1대1 상황에서 전혀 상대 디펜스를 압도할 수 없는 선수진으로 구성이 되었었고, 결국 이러한 선수들을 통해서 뭐 다운필드 패싱을 계속해서 공략하려는 그런 의도는 플레이의 발달이 점점 느리게 이어졌고 빠름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오펜스의 컨셉에 있어서 오펜스 플레이어진들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또 뭐 리시버들을 계속 MT 포메이션에 깔아놓고 아이솔레이트 컨셉을 사용한다 한들 도대체 1대1 상황에서 자신있게 공을 던질 수 있는 리시버가 누가 있느냐. 템파베이에는 뭐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뭐 그롱크 다 있었지만 현재 뉴잉글랜드에는 맥 존스의 공을 자신있게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맷 패트리샤의 오펜스는 제가 본 근 10년간 이 본 오펜스 중에 단연코 최악의 오펜스였고, 이 선수진에 맞지 않는 오펜스 컨셉들을 플레이콜 하였고 결국 맥 존스는 퇴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플레이의 디자인이 뭐 뛰어나다, 정말 신박하다, 그러한 이유로 플레이를 그냥 진행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선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본인들의 선수진 구성에 맞는 그러한 플레이 디자인들을 선보여야 했지만 맷 패트리샤 코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였고, 또한 선수들의 이 코치조차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이 코칭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패한 시즌이었어요. 선수들은 굉장히 허접하게 라우트를 타고 본인들의 컨셉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지 못한 채 플레이가 번번이 이어졌고, 당연히 그 플레이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또한 페이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근 10년간 최악의 퍼포먼스를 2022년 펼친 그룹이었고, 이 느린 선수들, 그리고 막 느리게 진행되는 잘 엉성한 플레이 컨셉들, 그리고 오라인이 굉장히 빈약하면서 프레셔 상황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은 당연히 좋지 않은 판단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고 구린 뭐 볼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맥 존스의 2년차 퍼포먼스에서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었던 문제는 턴오버였어요. 끊임없이 매경기 인터셉션을 던져댔고 그의 판단력은 진짜 좀 걱정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그가 그런 공을 던지게 한 오펜스에 저는 좀 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딥볼을 원하는 이 맷 패트리샤의 오펜스에서 맥 존스는 끊임없이 딥볼을 던져야만 했고
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상황 속에서 맥 존스의 이 딥볼 패스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었죠. 물론 맥 존스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죠. 본인도 뭐 그런 판단력이 쓰지 않을 때는 잘못된 상황이라면 딥볼을 그래도 던지지 않고 뭐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해야 됐지만, 어쨌든 맥 존스도 이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같이 휩쓸리게 된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뭐 시즌 중반에 또 다른 루키 쿼터백에게 본인의 이 스타팅 잡을 넘겨주기도 하면서 뭐 더티 플레이어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맥 존스를 믿습니다. 맥 존스에 대한 신뢰, 이 기대를 아직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맥 존스라는 쿼터백은 아직도 뛰어난 볼을 던지는 쿼터백이었어요. 맥 존스의 디그라우트로의 패스는 아직도 명품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정확하고, 뭐 턴오버들을 생각하더라도 맥 존스는 분명 뛰어난 디시전 메이킹을 가진 쿼터백이요. 분명 이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맥 존스는 분명히 다듬어진 정말 좋은 쿼터백입니다.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이 쿼터백으로서의 능력과 레벨은 저는 1년차, 2년차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2년차의 퍼포먼스가 1년차에 비해서 굉장히 퇴보된 모습을 보인 것은 결국 뉴잉글랜드라는 팀 전체적인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맥 존스는 금방 반등할 수 있는 쿼터백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 패츠 프랜차이즈 뭐 쿼터백 후계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패치라는 구단에게 있어서, 이 빌 벨리책에게 있어서 맥 존스는 분명 필요한 유형의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1년차, 2년차가 바뀌었던 것은 본인을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했고, 그리고 맥 존스는 아직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과 그런 힘듦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던 이 데빈 맥커리가 은퇴하고 밝힌 인터뷰에서 뭐 뉴잉글랜드의 라커룸은 맥 존스와 베일리 제피로 나눠져 있었다. 뭐 맥 존스 파가 있고 베일리 제피 파가 있다. 우리는 이 논란이 왜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맥 존스라는 쿼터백은 베일리 제피보다 훨씬 뛰어난 쿼터백이에요. 신체, 어깨, 뭐 스킬 더 나은 쿼터백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본인을 둘러싼 이 상황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 베일리 제피에게 본인의 기회를 넘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차의 맥 존스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성숙함이에요. 이 새롭게 부임한 이 빌 오브라이언 코치의 오펜스에서 맥 존스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 오브라이언은 이 맷 패트리샤가 구상이었던 이 뭐 에어레이드 컨셉의 오펜스들을 엘라바마에서 충분히 경험해왔고, 그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 명망이 높은 코치이기 때문에 새롭게 패치에 오면서 맥 존스를 위한 오펜스를 충분히 잘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 시즌 맷 패트리샤가 의도했던 이 에어레이드 컨셉들을 패치에 잘 안착시키면서 분명히 전통적인 그런 패치의 오펜스와 새로운 패치의 오펜스들을 잘 융화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어쨌든 맥 존스는 분명 1년차 이상의 뭐 좋은 쿼터백으로 활약할 수 있는 현재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본인 스스로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결국 라커룸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리더로서 그리고 팀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으로서 성숙해진 채 시즌을 맞이한다면 저는 분명 3년차의 맥 존스는 큰 반등을 할 것이라 예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이번 3년차 시즌에도 뭐 코치와 싸우고 뭐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뭐 본인들의 팀원들을 탓하는 그러한 바디랭귀지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제피에게 자리를 내줄 수도 있겠죠. 맥 존스는 분명 단순 쿼터백으로서의 그런 플레이를 떠나서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느냐가
이번 3년차 시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I think trying to slow everything down in your mind. You know, Yes. I think playing the quarterback position, you have to stay calm in chaotic situations. So just in those situations where you got guys running around everywhere, you just kind of have to stay calm in the pocket and kind of just be able to operate. So I think, you know, that's the main thing for me that I had to kind of get used to and kind of adjust to. And then, of course, you know, when a play's not there, then go make a play. And I think I did that a lot this year to where, you know, we had a lot of explosive plays with that. So it was good.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의 저스틴 필즈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2022년 시즌을 전체 꼴등으로 마감을 하면서 드래프트 전체 1픽을 가지게 된 팀이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전체 1픽을 가졌던 시카고 베어스였지만 결국 이들의 선택은 이 픽을 트레이드하는 행위였어요. 즉 최고의 쿼터백,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트레이드 다운을 하면서 보냈다는 의미는 결국 저스틴 필즈라는 현재 본인들의 쿼터백을 1년 더 믿겠다. 이 선수와 23년을 같이 가겠다. 라는 의미예요. 저스틴 필즈를 뽑지 않았었던 라이언 폴스 단장, 맷 이버플러스 감독의 선택은 결국 우리가 뽑지도 않았는데 이 선수가 1년 더 함께 한다. 또 다른 브라이스 영이나 CJ 스트라우드, 앤서니 리차드슨, 윌 레비스 이러한 선수를 뽑지 않았다는 행위는 결국 저스틴 필즈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지 않았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행위였을 것이에요. 2년차 시즌에 접어들었던 이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는 작년 쿼터백들 중에 가장 많은 하이라이트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라마 잭슨 이후로 또 다른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듀얼스의 쿼터백으로서 엄청난 쿼터백 그 자체의 무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의 발과 관련된 모습들이었어요. 그의 어깨로서, 그의 패서로서의 만들어낸 하이라이트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스틴 필즈라는 선수에 대해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은 발로서 본인의 이 운동신경으로서 이 운동선수 애슬릿 자체로서 정말 엄청난 능력들을 가진 선수예요. 수많은 스크램블을 통한 슈퍼 플레이, 60야드 러싱, 계속된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쿼터백 런 옵션 오펜스, 라마 잭슨, 젤런 헐츠 이러한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듀얼스의 쿼터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오펜스. 시카고 베어스도 이 오펜스를 시즌 중반부터 마이애미 돌핀스전 이후로 계속해서 오펜스의 핵심으로 사용을 하면서 정말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는 사실 팀 탤런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었어요. 하지만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상대 디펜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다루기 힘든 존재가 돼버렸어요. 디펜스의 입장에서 쿼터백이 달릴 수 있다라는 옵션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디펜스의 게임 플랜, 이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능력이고 저스틴 필즈의 발은 결국 그 어떤 능력보다도 분명히 값진 무기였습니다. 라마 잭슨의 2019년 MVP 시즌이 정말 얼마나 센세이션 했는지를 우리는 목격을 했고 젤런 헐츠의 2022년 슈퍼볼 런, 슈퍼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해왔어요. 아마 저스틴 필즈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러싱이라는 또 다른 옵션을 가짐과 동시에 또 다른 듀얼스의 쿼터백들처럼 패싱 능력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저스틴 필즈, 라마 잭슨, 젤런 헐츠 이 선수들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비교한다는 자체가 라마와 헐츠에게 있어서 신뢰의 정도예요. 2년차 패서로서의 저스틴 필즈의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미첼 트루비스키급의
그냥 트루비스키보다도 못한 급의 레벨이었죠. 뭐 뉴욕 제츠의 드래프트 동기인 잭 윌슨급의 뭐 퍼포먼스를 보였을 정도로 그냥 리그 최하위의 퍼포먼스였어요. 단순히 이 패서로서의 역량만 살펴보면 말이죠. 저스틴 필즈는 1년 차에 그리고 컬리지 때부터 이어져 왔던 단점들을 2년 차에도 아예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의 느린 디시전 메이킹은 이 좋지 못한 오라인 속에서도 결국 패스를 질질 끌게 만들고 타임 오브 스로우가 굉장히 길어지게 만들면서 결국 수많은 섹들을 만들었고 수많은 오픈 찬스들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은 엔티시페이션이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플레이 액션이나 뭐 그러한 스킴적인 도움 없이는 패스를 아예 던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플레이 액션 뭐 이러한 쿼터백을 편하게 이롭게 만드는 이 행위들은 명백한 패싱 상황, 뭐 클러치 상황, 투미니 드릴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펼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쿼터백이 정말 드랍백, 일반적인 샷건 포메이션에서 얼마나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마지막 한 1승을 가르는 차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스틴 필즈는 이러한 클러치 상황에서 샷건 포메이션에서 공을 아예 던질 수 없는 그런 쿼터백을 2년차 시즌에도 보여주었고 결국 빈번히 클러치 상황에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을 패배로 이끄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직도 리시버와 디펜스를 제대로 읽어내는 법을 익히지 못하였고 오펜스와 뭐 디펜스의 이 플레이들이 펼쳐지면서 우리 오펜스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이 오펜스 스킴을 통해서 디펜스에게 무엇을 이끌어내고 만약에 디펜스가 이렇게 A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왔던 A 플랜으로 가고 만약 디펜스가 B 플랜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를 대비했던 또 다른 B 플랜으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스틴 필즈는 굉장히 느려요. 머뭇머뭇 이 포켓 안에서 그냥 필드를 스캐닝하게만 있고 결국 베어스의 오라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네거티브 플레이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결국 모든 것이 반응을 해야만 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리시버가 열리는 것을 끝까지 봐야만 하고 스냅 후에 디펜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플레이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리그 최다 색, 뭐 수많은 네거티브 플레이, 펌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스틴 필즈에게 있어선. 그리고 그는 기본적인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패스의 정확성 그리고 푸더크에서도 실패한 시즌이었습니다. 이 시카고 베어스는 이번 2022년 이 오펜스에서 스크린 플레이의 비중을 굉장히 높였어요. 물론 이전 감독이었던 맨 내기 감독도 뭐 스크린 플레이를 잘 선호하는 감독이긴 했지만 새로운 이 오펜스 체제 하에서 이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을 더욱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스크린 플레이들을 루크 게시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잘 설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저스틴 필즈는 이 스크린 패스조차도 이 0야드짜리 패스 이 마이너스 1야드짜리 그 패스조차도 잘 성공을 시키지 못하였고 이 숏 에리아에서의 패스 정확성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딥볼 측면에서도 이 선수가 뭐 어깨가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깨가 강하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딥볼에서도 수많은 오버스로우들을 보이면서 단순히 어깨가 강하다라는 것은 공을 멀리 던지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공을 얼마나 잘 던질 수 있냐 딥볼을 그것이 바로 어깨가 강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말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스틴 필즈는 어느 패스에서도 장점을 선보이지 못한 쿼터백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일단 불안전한 푸더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스틴 필즈가 대단한 운동 능력을 가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뭐 현재 뭐 이 재빠르고 그리고 민첩한 쿼터백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이 드랍백 패싱 게임 방식이 뭐 정석의 보폭을 가진 그런 드랍백이 아니라 빠르고 짧은 스텝을 통해서 뭐 마치
뭐 내야수 같은 그런 드랍백을 하면서 패스를 던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불안해요. 그가 빠르고 정확한 디시전 메이킹을 뭐 선보일 수 있어서 그러한 뭐 시간을 단축하는 스텝들을 사용하면은 물론 이해가 되지만, 또는 뭐 강력한 어깨를 가져서 어느 상황이든 뭐 일관성 있는 패스, 뭐 필립 리버스처럼 뭐 사이드암으로 던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각도로 던지는데도 패스가 통하면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스틴 필즈는 현재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데 스텝마저 계속해서 이상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 빨리 공 받고 빨리 드랍백 한 다음에 더 디시전 타임을 길게 가질게, 약간 이러한 의도로 약간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현재 결과물로 나오는 상황이고,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발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3년차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선수에게 뭐 변화를 기대하고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올해도 만약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시카고 베어스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스틴 필즈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은 물론 알고 있어요. 이 저스틴 필즈의 디시전이 느리고 결국 그를 쿼터백으로 써먹기 위해선 달라져야 한다. 우리 팀이 달라져야 한다. 오펜스, 우리 이 선수를 둘러싼 오펜스의 탤런트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베어스는 알고 있어요. 결국 리시버들을 믿고 이 엔티시페이션을 이 선수에게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빨리 던질 수 있게 뭐 체이스 클레이풀이라는 피지컬한 리시버를 데려왔고, 또 DJ 무어라는 넘버원 리시버도 이번에 영입을 했어요. 아무리 이 잘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패스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NFL이라는 리그에서는 클러치 상황에서 인터셉션만을 던지고 이 샷건 드랍백 상황에서 쉽게 당황하는 쿼터백은 리그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스틴 필즈는 현재까지는 그냥 런닝백이에요. 런닝백, 쿼터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쿼터백으로서의 모습을 그가 과연 3년차에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시카고 베어스의 미래에 정말 많은 것이 달려있고, 현재까지 저는 저스틴 필즈가 이 패서로서 성장하는 것의 미래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뭐 2년 후에, 뭐 3년 후에 이 시카고 베어스의 전체 1픽 트레이드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Jimmy got hurt and opened it up for Brock, and Brock played 8 games and won all of them and played at an extremely high level, and we're very excited to have that level of a player as our quarterback. Now we believe Trey can be that. I think he would have done it last year if he stayed healthy. The good thing for him is with Brock being hurt and stuff, he has an opportunity to try to regain that and everything, and that's also why we brought in Sam, because we can't be set for sure on Brock because you never know how the injury will go. We think it will go well and we're optimistic about it, but right now that's on hold, and so it opens up an opportunity for Trey and for Sam to come in and show us what they have.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트레이 랜스입니다. 뭐 1라운드 픽 3장을 태웠고 결국 맥 존스를 뽑냐 뭐 트레이 랜스를 뽑냐, 그 주인공이었던 트레이 랜스.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트레이 랜스는 뭐 컬리지 커리어 그리고 NFL 2년차까지 단 420번의 패스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이 나이너스의 전체 3픽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얼마나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검증을 하지 못했어요. 지난 2년간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나이너스는 루키인 이 브록 퍼디의 등장으로 트레이 랜스의 입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뭐 사실이고, 이 쿼터백의 뭐 그 무궁무진한 업사이드는 더욱더 앞으로 확인할 길이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공을 던지질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얼마 전 또 한번 뭐 흘러나온 뉴스로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맥 존스를 뽑기 위해 트레이드업을 했지만 미디어의 압박 그리고
프로데이의 그 한 하루의 결과물을 통해서 트레이 랜스로 마음을 바꿨다는 루머까지 들렸어요. 이처럼 애초에 카이 셔나한 감독의 마음에 꼭 들었던 선수는 맥 존스라면 트레이 랜스가 아니라, 그렇다면 트레이 랜스는 이대로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에게 주전 자리에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브록 퍼디의 부상으로 생긴 그 기회를 잡아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록 퍼디가 어쨌든 뭐 회복이 언제쯤 온전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프리시즌이나 그런 정규 시즌 뭐 첫 몇 경기에서 트레이 랜스가 분명히 잘 나올 수만 있다면 그 백업으로 나온 경기에서 그 포텐셜을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피땀 흘려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반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트레이 랜스의 커리어는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뭐 트레이 랜스 루머가, 뭐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해서 들렸어요. 뭐 휴스턴 텍산스 뭐 이러한 팀들이 트레이 랜스를 트레이드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트레이 랜스를 팔 뭐 흥미가 있다, 뭐 이러한 루머가 들렸는데, 저는 이 루머는 사실 믿진 않아요. 왜냐면 트레이 랜스를 왜 원합니까, 팀들이?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은 컬리지 그리고 NFL 커리어 통틀어서 420번의 패스를 던진 선수예요. NFL 2년차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쿼터백을 왜 팀들이 원하냐는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예요. 정말 사이버 쿼터백인데, 드래프트 픽, 뭐 3라운드 픽, 뭐 4라운드 픽, 뭐 또는 높게 받는다면 2라운드 픽, 그러한 것들을 주면서 트레이 랜스를 원할 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그나마 정말 뛰는 모습을 단 한 경기라도 풀로 보여주어야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뭐 후속 무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자체에서도 왜 샘 다놀드라는 이 베테랑 쿼터백을 백업으로 영입을 했을까요? 이미 브록 퍼디 그리고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 룸이 가득 차 있고, 만약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에게 확신이 있었다면 그에게 당연히 넘버 2 쿼터백으로서의 기회를 주었을 것이에요. 확실하게 말이죠. 하지만 샘 다놀드를 영입했다. 결국 그 이유는 트레이 랜스에 대해서 나이너스 본인들조차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패서인지, 뭐 쿼터백인지, 그리고 이 선수가 제대로 뛸 수 있는지 아무것도 나이너스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쨌든 브록 퍼디의 부상, 그것이 저는 트레이 랜스에게 유일하게 기회이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좀처럼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트레이 랜스는 이번 오프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Were on opposite fields, but did you get any chance to talk to Aaron and pick his brain at all? What were those conversations like? Yeah, he's a cool guy. You know, he came up to me, and I've talked to him before in the past, and you know, he's got a lot of knowledge. He's a smart dude. He knows what's going on out there. So it's cool to just kind of ask him about footwork. You know, what's going on the field, and you know what he's seeing, and you know, it's you know, if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him, just keep asking questions, I would. 다음은 뉴욕 제츠의 제길슨입니다. 2022년 뉴욕 제츠는 역대 세 번째로 오펜스 신인왕과 디펜스 신인왕을 동시에 배출해낸 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리그 탑 디펜스를 만들어냈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하는 팀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루징 시즌 7승 10패, 디비전 꼴찌, 뉴욕 제츠가 뉴욕 제츠 한 또 다른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뉴욕 제츠의 쿼터백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차에 접어든 제길슨에게 있어서 이 시나리오는 바라던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제길슨을 위한 리시버, 런닝백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강력한 디펜스가 제길슨을 보다듬어 주었고 매번 공을 넘겨 주었어요. 하지만 제길슨은 이 모든 캐리를 뒤엎을 정도로 역캐리를 보여주었고, 전체 2픽 출신의 이 쿼터백은 샘 다놀드에 이어서
뉴욕 제츠의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먼저 작년 뉴욕 제츠라는 팀은 굉장히 뛰어난 팀이었어요.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성장하기에 너무나도 뛰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죠. 뭐 오라인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뛰어난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강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쿼터백에 대한 기대치와 부담이 리그에서 제일 적은 팀이기도 했고요. 만약 잭 윌슨이 리그 평균급의 쿼터백 모습만 보여주었어도 뉴욕 제츠는 분명히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팬들은 뭐 만족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기대조차 저버릴 정도의 평균급승 고사하고 진짜 리그 꼴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뉴욕 제츠는 이번 오프시즌 애런 로저스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잭 윌슨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까놓고 평가를 하자면 1년차에 비해 이 선수도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한 선수예요. 혹자는 뭐 이에 대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마이클 라플라 코치의 탓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문제는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이 마이클 라플라라는 코치가 뭐 잭 윌슨 발전에 있어서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플레이들만 놓고 보자면 플레이 메이커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뛰어났고 그리고 잭 윌슨이 워낙 너무나도 못하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 이 오펜스 코어 컨셉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2년차 시즌이고 이제 플레이오프, 본인들의 플레이북을 잘 숙지를 하고 이제 좀 합이 맞춰져야 하는 순간 속에서 잭 윌슨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엉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마이클 라플라 코치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전문가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이클 라플라 코치의 오펜스에 있어서 잭 윌슨의 가장 큰 문제는 디펜스를 읽어낼 줄을 아예 모른다는 점이에요. 이 모션 그리고 리시버의 뭐 시프트, 뭐 리시버의 배치를 통해서 뭐 슬란 리시버의 활용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레버리지 활용에 능한 이 마이클 라플라 코치의 오펜스에서 잭 윌슨은 디펜스가 오펜스의 입맛대로 움직여줘도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쿼터백이에요. 디펜스가 움직여도 우리 리시버가 모션을 해서 디펜스도 뭐 플로우 뭐 따라갔네?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쿼터백이었고 디펜스가 혹여나 본인의 예상대로 가지 않거나 또는 뭐 변화를 주기라도 한다면 잭 윌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쿼터백이었습니다. 결국 디펜스를 읽어낼 줄을 모르며 본인들의 플레이 컨셉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잭 윌슨은 그냥 어깨만 좋은 바보예요. 어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뭐 디펜스를 볼 줄 알고 본인들의 플레이 컨셉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구보다 효과적인 쿼터백이 될 수 있음을 브록 퍼디는 보여주었잖아요. 윌슨은 이처럼 느리게 반응하였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를 아예 몰랐어요. 이 점이 쿼터백으로서의 잭 윌슨을 포기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윌슨은 리그 최고의 어깨를 가진 쿼터백이고 뭐 빠른 릴리즈 타이밍을 가짐으로써 정말 패스를 던지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너무나도 좋은 툴을 가진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디시전이 느리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면에서 분명 이 선수의 운동신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선수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1년차부터 이어진 뭐 핏의 문제는 2년차에도 이어졌고 잭 윌슨은 뭐 저스틴 필즈와 마찬가지로 이 숏 에리아 패스 정확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졌고 일관성 있지 못한 풋워크 때문에 결국 일관성 없는 패싱 정확성을 선보였고 플레이의 창출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뭐 쿼터백들이 선보이는 뭐 시야를 통한 페이크, 뭐 디테일한 부분, 쿼터백에게 필요한 요소들, 정말 조금 작은 그런 요소들이 잭 윌슨에겐 아예 없었어요. 결국 디펜스의 입장에서 잭 윌슨은 너무나도 정직한 선수라는 것이죠.
이 선수가 만약 이곳을 바라본다. 그러면 나에게 공이 날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뭐 패트릭 마홈스나 뭐 노룩 패스 뭐 이 정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본인의 뭐 머리를 통해서 뭐 상대 디펜스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뭐 페이크를 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쿼터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플레이들을 제길슨은 아예 보여줄 수 없었다는 뜻이죠. 또한 제길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이 포켓 프레젠스예요. 윌슨은 강력한 어깨 그리고 운동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드래프트 당시에 또 다른 패트릭 마홈스 또 다른 조시 알렌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뭐 현실은 뭐 망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길슨은 이 포켓 프레젠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선수예요. 만약 왼쪽 이 레프트 사이드에서 엣지 러셔가 우리 팀의 레프트 태클을 부시고 왼쪽으로 포켓이 뚫리는 상황이더라도 제길슨은 왼쪽으로 스크램블을 해요. 뭐 오른쪽으로 뚫리면 오른쪽으로 스크램블을 해요. 왼쪽 오른쪽 뭐 갈팡질팡 하다가 뭐 에라 모르겠다 막 패스를 던지기도 하고 이 포켓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스크램블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텝업을 하고 패스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이 쿼터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쿼터백은 운동신경은 좋아서 달릴 줄만 아는 쿼터백이에요. 어떻게 포켓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고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쿼터백은 너무나도 능력이 아예 없었던 수준이었어요. 또한 패트릭 마홈스나 조시 알렌 그리고 뭐 에런 로저스 같은 선수들이 대단한 이유는 단지 잘 달리기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이유 없는 스크램블은 최대한 피하고 끝까지 필드를 스캔하면서 패스를 던질 수 있으면 뭐 눈앞에 이 수비수가 다가와도 패스를 던져요. 뭐 포켓 안에서 뭐 스텝업을 하면서 패스를 노리기도 하고 스크램블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프레셔가 다가오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 본인의 발을 놀릴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또 그리고 이들은 단지 이 스크램블 능력, 뭐 오프 스크립트된 상황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에서 최상급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장점과 또 이 오프 스크립트된 상황에서의 장점이 결합이 되어서 엘리트 쿼터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길슨은 포켓 안에서의 기초가 없는 쿼터백이고 포켓 밖에서도 형편없는 쿼터백이었어요. 결국 아무런 장점이 없는 거죠. 플레이에 있어서 결국 팀에게 있어서 사실상 버림을 받았고 제치의 커리어에서는 사실 뭐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현재는 99%가 된 상황이죠. 하지만 제길슨은 다른 팀에서 뉴욕 제치가 아닌 다른 팀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을 만한 선수라고는 생각은 해요. 저는 정말 1, 2년차 다 합쳐서 제길슨에게 너무나도 회의적이고 이 선수의 너무나도 형편없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썩는 이 필름들을 다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소가급의 뭐 기대를 떠올릴 만한 것은 바로 어깨예요. 제길슨의 어깨, 특히 인터미디엇 에리아에서의 사이드라인을 뭐 향한 패스 이러한 것들만 살펴보면 진짜 엘리트급이긴 합니다. 만약 이 선수가 좋은 코치를 만나서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뭐 푸더크를 고치고 뭐 이런 쿼터백으로서의 플레이를 이해하고 그 플레이하기 시작한다면 그 업사이드는 분명히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차에 아직 제길슨을 포기하기엔 분명히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윌슨은 아직 뭐 포켓에서 플레이하기엔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뭐 더 많은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에서 본인의 운동 능력 그리고 어깨를 활용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어쩌면 빠르게 성장을 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전체적으로 평을 내리자면 저는 작년에도 뭐 제길슨의 원석은 굉장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듬기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뉴욕 제츠는 분명 이 원석을 다듬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잭 윌슨 자체도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잭 윌슨의 NFL 커리어를 아직 포기하기엔
이 선수가, 이 원석이 너무나도 눈부신 원석이라는 뜻이죠. 부디 본인에게 있어서 좀 더 좋은 이 쿼터백으로서의 성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You know, I will say I have respect for Coach Meyer just because he showed me a lot of respect. He brought me here, and I'm really grateful for that. So, saying all that, I do think that Coach Peterson has elevated our organization to another level, and including myself. I think he's given me a lot of confidence. I really love our offensive system, the guys that he's been able to put around me, and guys on defense, and all the people that we've been able to bring in. I think he's done an awesome job, and I don't know if there's many guys that could do what he's done this past year. So I've been really impressed, and I think he's killed it. And I'm just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역대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가받았던 선수죠. 바로 잭슨빌 제기어스의 트레버 로렌스입니다. 1년차에 뭐 이런 말을 했다면 뭐 버스트다, 뭐 조롱을 받았겠지만 트레버 로렌스는 2년차 시즌 완벽하게 본인을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은 뭐 1년차 시즌에도 뭐 부진했다, 뭐 역대 최고의 재능이 맞냐, 뭐 버스트 아니냐, 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1년차 시즌에도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는 역대급의 투를 보여주었던 선수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그가 역대급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었고, 그 믿음을 2년차의 결과물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더욱더 팬으로서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트레버 로렌스는 2년차 시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거두었어요. 그의 뭐 패스 정확성, 풋워크, 디시전 메이킹, 뭐 포켓 무브먼트, 그냥 쿼터백 플레이의 모든 방면에서 큰 발전을 보였고, 또한 리더십으로서 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리더로서 뭐 팀이 뭐 30점 차로 지든 뭐 이기든 팀을 끝까지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끝까지 경쟁을 늦추지 않는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고, 대역전극의 뭐 경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레버 로렌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1, 2년차 똑같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차 트레버 로렌스가 너무나도 큰 이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는 결국 오펜스 플레이 콜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이 쿼터백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예이지 않나 싶은데요. 2021년 어반 마이어,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였고, 뭐 많이들 뭐 컬리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감독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어반 마이어가 뭐 엄청 뭐 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시즌을 보이면서 이 오펜스 자체도 뭐 답 없는 그런 오펜스 플레이 콜링, 오펜스 뭐 선수 기용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트레버 로렌스와 잘 맞지 않는,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의 오히려 능력을 억제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트레버 로렌스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쿼터백을 위한 플레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본인에게 있어서 이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로렌스는 이 형편없는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이어진 이 썰드 앤 롱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었었죠. 이 답 없는 썰드 다운 플레이 콜링은 더욱더 트레버 로렌스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턴오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17개의 인터셉션은 2021년 리그 최다 인터셉션 기록이기도 하였고, 어떻게든 우리 팀의 플레이를 성공시켜야 한다, 우리 팀의 썰드다운을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는 트레버 로렌스에게 잘못된 판단들을 이끌었고, 그 결과 많은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덕 피더슨 감독이 부임을 하였고, 이 감독의 오펜스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꿔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펜스의 변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쿼터백에게 매 플레이마다 답을 제시한다는 특성이에요. 쿼터백인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선수는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 트레버 로렌스가 뭐 조시 알렌, 패트릭 마홈스 같은 어깨를 가져서 아니잖아요. 이 선수가 뭐 젤런 헐츠, 뭐 라마 잭슨 이러한 선수들처럼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졌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트레버 로렌스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디시전 메이킹을 가졌고 디펜스를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점이에요. 만약 그 쿼터백이 매 플레이마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수라면 그에 걸맞는 오펜스를 선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덕 피더슨 감독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기본적인 뭐 트리 포메이션, 번치 포메이션, 뭐 스택 포메이션 이러한 언밸런스를 통해서 디펜스를 오펜스의 입맛에 조작을 하고 그리고 디펜스가 본인들의 이 디펜스가 무엇인지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면서 뭐 레버리지 상의 우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크리스찬 컬크와 에반 잉그램을 뭐 슬랏 또는 와이드 리시버로 활용하면서 미스매치업을 계속해서 유발하면서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에게 디펜스가 지금 현재 어떤 커버리지, 맨 커버리지인지 존 커버리지를 끊임없이 이 유출시키면서 트레버 로렌스는 단지 그 전에 이미 디펜스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좋은 매치업을 계속해서 골라낼 수 있는 오펜스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로렌스라는 선수는 너무나도 똑똑해서 이 만들어낸 기회들을 쉽게 놓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효율적인 매치업들을 골라냈고 이에 따라서 본인이 강점을 가진 뛰어난 패스의 정확성을 통한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갱신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처럼 뭐 퍼스트 다운, 세컨드 상황, 뭐 러싱 게임도 잘 굴러갔었죠. 뭐 트래비스 이티엔이라는 좋은 러닝백이 뭐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결국 잭슨빌의 서드 다운 오펜스는 더 이상 재앙 같았던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드 다운 컨버전율이 리그 28등에서 2022년 리그 9등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고 트레버 로렌스 본인도 이 패스의 성공률이 서드 다운 상황에서 패스 성공률이 50.98%에서 60.96% 무려 10%가 증가가 되었고 뭐 터치다운 인터셉션 개수도 2개의 터치다운 뭐 3개의 인터셉션을 보였던 21년 시즌에 비해 22년에는 7개의 터치다운 1개의 인터셉션 비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또 뭐 패서 레이팅도 63.8에서 95.2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이 맷 다운을 퍼스트 다운도 심지어 뭐 서드 다운처럼 플레이를 하였고 무리한 판단을 일삼아야 했었던 트레버 로렌스는 더 이상 22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단지 효율적이고 단지 빠른 판단만을 보이면 되는 로봇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자신감 그리고 이 성장을 바탕으로 트레버 로렌스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1년 차에도 이미 로렌스는 탤런트적인 부분에서 완성적이었지만 뭐 스로우 온 더 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상급의 선수이고 뭐 플레이 액션, 붓 컨셉들을 만난다면 그 누구보다 뛰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트레버 로렌스 결국 이 플레이 액션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에서 덕 피더슨 감독은 이 로렌스의 이 능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국 꽃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리하고 빠른 디시전 메이커라는 특성 새로운 오펜스의 밑에서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뛰어난 패스의 정확성을 활용한 가감한 플레이들 이러한 능력 또한 새로운 리시버들과의 만남 뭐 제이 존스, 에반 잉그램, 크리스찬 컬크 이러한 리시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를 불러왔고요. 이처럼 트레버 로렌스는 완벽한 2년차의 시즌을 선보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쿼터백이 소포머 시즌을 이렇게 보낸다면 아마 앞으로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버 로렌스는 더욱 눈여겨볼 점은 덕 피더슨 감독과 단지 1년 차였을 뿐이에요. 앞으로 덕 피더슨 감독의 오펜스를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진정한 2년차, 3년차 시즌이 된다면 저는 트레버 로렌스는 정말 MVP를 당장 노려도 과언이 아닐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뭐 트레버 로렌스에 대한 평가는 할 말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수는 이미 이 대학 시절부터 명예의 전당을 따놓은 선수라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예요. 그가 2년차에 리그 탑5 쿼터백이 되었음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AFC 사우스 디비전은 앞으로 트레버 로렌스의 디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2021년 루키 쿼터백
6인방의 소포머 시즌을 리뷰해봤는데요. 이 쿼터백들의 2년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선수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선수를 둘러싼 팀 운영에 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지 않나 싶고, 아직 2년차라는 것을 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팀 상황이 좋지 않더라면 당연히 2년차 시즌까지 그 잠재력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선수가 뭐 그 팀에서 비록 뭐 좋지 않은 커리어를 보내서 다른 여정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뭐 시애틀 시옥스의 지노 스미스처럼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본인을 갈고 닦는다면 어쩌면 10년 후에 그 좋은 그 결과물을 그제서야 터뜨릴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6명의 루키, 21년도 루키 쿼터백들이 각기 어떤 커리어를 보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뭐 예시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쿼터백 평가에 있어서 더욱 우리가 올바른 평가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